네,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He is the man 이라는 문장이 있고 He saved me. 그가 나를 구조해줬다. 자, 여러분 항상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상황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상상 훈련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두 문장을 연달아서 내뱉는데 He is the man. 그분이 바로 그 남자예요. He saved me. 그가 나를 구했죠. 이렇게 연달아서 두 개의 문장을 한 사람이 말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앞문장의 he와 the man, 뒷문장의 he가 동일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두 개의 별도의 원래 서로 다른 두 개의 별도의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명사가 있을 때 이 두 문장을 결합하는 접속사 자리에 who나 which나 that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앞문장에 나온 명사를 다시 받아주고 두 개의 문장을 결합시켜준다. 자, 두 개의 문장을 결합시켜주는 건 여기 있는 who나 which나 that이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접속사. 그 다음에 이게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한번 받아준다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대명사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는 who, which, that 두 개의 문장 사이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한번 받아주고 또 두 개의 문장을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걸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정의의 관계 대명사는 첫 번째, 두 문장의 사이에 나와서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문장과 뒷문장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말하는 관계대명사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이 암기하는 단어의 수가 늘고 볼 수 있는 문장의 길이도 길어지고 함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구문 독해로서 관계대명사가 포함된다는 건 문장이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긴 문장을 어떻게 관계대명사를 기점으로 여기 관계대명사가 있네.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냐면 관계대명사가 시작된 부분부터 뒷문장의 끝부분까지 이 절이 앞에 나오는 명사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요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관계사 학습의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3번 관계대명사 절은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관계대명사의 정의와 특징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서 이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되겠죠. 자,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선행사와 뒤 문장에서의 관계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선행사라는 건 무엇이냐? 관계 대명사는 이 자리가 관계 대명사의 자리라고 했는데 대명사란 건 앞에 이미 한번 나온 명사를 다시 받아주는 게 대명사라고 얘기했죠. 이래서 우리가 쓸 who나 which, that 이 관계 대명사가 앞에 어떤 명사를 대신 받아준 것이냐, 그 앞에 나온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선행사의 종류는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사람인 경우와 사람이 아닌 경우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관계대명사를 who를 선택을 해주고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를 선택해 준다. 그리고 사람 외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를 구별하지 않고 마구마구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게 이 that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땐 who, 그렇지 않을 땐 which. 그런데 구별하지 않고 자유롭게 쓸 때는 that을 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관계대명사에는 격이란 것이 있다. 그래서 해석했을 때 관계대명사는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했습니다. A 문장을 완전히 다로 끝내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앞에 나온 명사 그것, 그 사람, 뭐 그 사건, 그 시간, 그 장소 이런 명사들이 나오면 뒷문장에서 이 명사가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명사가 어떻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아까 맨 위에 예를 든 거 He is the man, 그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 뒷문장에서 그 남자가 여기서는 그가라는 주어로 쓰였네요.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는 who를 쓴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뒷문장에 I love him 이렇게 쓰인다고 해보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그 남자와 뒷문장에서 힘이 아마 동일 인물일 거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이때 선행사가 사람이면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중에 who를 선택을 하는데 이게 관계대명사 who가 주격이 있고 소유격 whose가 있고 목적격 whom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최종 결과물은 뒷문장에서 공통분모인 힘이 문장 성분이 어떻게 쓰였느냐 보니까 이거는 나는 사랑한다 그를 목적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격을 확인한 순간 관계대명사를 whom으로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까지 결정이 됐다는 건 해석이 He is the man, 그가 바로 그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를 나는 사랑합니다 하죠. 근데 뒤에 또 그 남자를 남아. 그럼 이거 다시 써야 될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남자가 격이 결정되는 순간 뒷문장에서 반복된 명사는 생략해 줘야 됩니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who로 얘가 whom으로 두 집안이 결혼한 거예요. 두 집안이 결혼해서 선생님은 곽씨고 선생님 와이프는 권씨인데 결혼을 함으로써 권씨가 Mrs. 곽이 된 겁니다. 이렇게 he와 him은 관계대명사의 격을 주격으로 봐줄 것이냐 목적격으로 봐줄 것이냐 결정이 딱 되는 순간 자기 역할을 다하고 이 앞집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자기 성을 버린 이런 아주 희생정신이 투철한 아이들이 뒷문장에서의 공통된 명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그냥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뭐가 있지? 그러면 who, which, that이 있어요.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나뉘죠. 그게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문장을 작문할 때에 영작할 때에 실제 두 문장을 결합시킬 때는 뒤 문장에서 반복된 명사가 주어, 주격, 누구누구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었느냐 누구누구 을로 해석이 되었느냐 또는 누구누구 의로 해석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who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whom, 소유격 whose다. 사물을 선행사로 사람이 아닌 것을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는 which가 되고 주격이 which, 목적격도 which다. 그 다음에 소유격은 그런데 그것의 란 뜻으로 자 그런데 그것이 which잖아요. 의 하는 of를 앞에 써주거나 whose라는 그 선행사가 사람이 올 때 쓰는 whose 소유격을 소유격에 한해서 이렇게 whose로 또 같이 써주기도 합니다. 목적격은 자 that 같은 경우는 주격과 소유격이 that 형태가 같고 관계대명사 that의 소유격은 따로 형태가 없다. 자 그리고 선행사가 기본은 뭐냐? 선행사가 사람이니 사람이 아니니 이렇게 나누는데 특별히 앞문장과 뒷문장의 공통 명사 중에서 앞문장에 all, something, nothing, anything이 쓰이는 경우 또 선행사가 두 종류 이상이 나와서 사람과 사물, 사람 플러스 사물이라든지 또는 동물 플러스 사물이라든지 또는 사람 플러스 동물 이렇게 두 종류의 선행사가 함께 나오면 이때는 관계대명사를 who도 안 돼요, which도 안 돼요, that만 쓰게 됩니다. 최상급 서수. 자, 최상급 서수 뭔지 아시죠? 최상급 the best, the longest, the biggest, the largest.
서술은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 나올 때 그 후에 관계대명사는 that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the only 유일한 the very는 뭐냐면 이 앞에 괄호 열고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은 안 돼. 다른 건 안 돼. 바로 그 할 때 he's the very man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콕 집어서 한 점 굉장히 한정적인 범위를 딱 타이트하게 정해주는 느낌이 강한 선행사가 올 때 관계대명사는 that을 쓴다 이겁니다. 사실 이 정도 설명 갖고는 안 되고요. 실제로 이 표현이 쓰였을 때 어떻게 that을 끌어오게 되는가 과정을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지금 일단 지나가고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뭐냐면 관계대명사에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세 개의 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를 공부하는 순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는 크게 who, which, that으로 나뉘고 얘네가 각각 주격, 목적격, 소유격 형태를 가진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관계대명사 얘기해봐 할 때 툭 터낼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그 문장 두 개 원래 떨어져 있던 문장을 결합시키는 과정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주어진 문장이 A 문장 he is the man, 두 번째 B 문장이 he helped me, 그가 나를 도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통분모가 있네. he와 the man, he는 같은 사람이야. 알 수 있죠? 요럴 때 우리가 선행사의 종류가 the man, 사람이구나를 확인한다 이겁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면 관계대명사 기본적으로 who, which, that 중에 who를 선택을 한다 이거죠. that은 어차피 선행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선택지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자, 선행사가 사람이더라. 그럼 관계대명사 who. 그런데 뒷문장에서 보니까 이 그 남자 공통분모가 주어로 쓰였더라. 그럼 앞문장에서는 선행사의 종류를 파악해서 who, which, that 중에 선택을 해주고 뒷문장에서 이 공통분모 명사가 주어로 쓰였냐, 목적어로 쓰였느냐, 아니면 뭔가 his, her, your 같은 소유격 형태로 쓰였느냐를 보는데 뒷문장에서 여기 he는 지금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주격, 그러면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 사이에 와서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건 이 두 문장을 결합할 때 결국 첫 문장은 그대로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He is the man. He is the man은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B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선택해 주는데 일단 관계대명사 종류는 who와 which와 that이 있다. 근데 지금 선행사가 사람이더라. 그럼 1차적으로는 who를 선택해 준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who를 선택해 놓고 보니까 관계대명사 who는 주격 who가 있고 목적격 whom이 있고 소유격 whos가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 관계대명사의 격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어디를 보고 결정한다?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로 쓰였다. 보는 순간 whom, whose, 안녕, who 결정하는 순간 뒷문장 he의 역할은 다 한 것이다. 그래서 해석이 우리가 중학교 수준으로 본다면 그가 바로 그 남자입니다. 관계대명사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주격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저를 도와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격까지 확실하게 결정하고 뒷문장에서 공통분모를 제거하면 그 다음엔 우리가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물일 때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 that도 있어. 그래서 이 자리에는 who도 올 수 있고 that도 올 수 있어. 물론 관계대명사 that도 주격일 때 that, 목적격일 때 that, 소유격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격이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 수준 해석이고 그럼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뭘 어떻게 해석한다?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의 앞에 온 것이다. who부터 me까지가 the man을 꾸며준다. 그럼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단어도 많이 외우고 호흡할 수 있는 문장의 길이도 길어지면
그는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그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라고 who이하를 man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먼저 파악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예로 한번 가볼게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He is the man. 저 사람이에요. I love him.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이 이어졌을 때 뭘 느낄 수 있다? He, the man과 him이 동일 인물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아무 문장이나 서로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앞문장이 He is the man이 나왔는데 He is the man. 저 사람이에요. I love 수미. 이런 식으로 말을 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주변에 두지 마세요. 저 사람이에요. 난 수미를 사랑해요. 말을 듣는 사람도 띵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관계대명사로 결합시킬 수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그 남자입니다.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자 관계대명사로 결합을 할 때 따지는 조건이 어떻게 된다? 1번 두 문장의 공통분모 명사를 찾자. 그래서 선행사를 결정해 주는데 선행사라는 건 편의상 결국 he와 the man이 다 동일 인물이지만 이 두 문장에서 관계대명사로 결합할 때 원본이 되는 선행사가 누구야? 뭐야? 그러면 보통 첫 문장에 뒤에 나오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편의상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이제 관계대명사를 who is that 중에 선택해 붙여놓고 그 뒤에 뒷문장을 끌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뒷문장에 나오는 힘이 원래 앞문장에서는 최초 등장한 명사가 뭐지? 할 때 뒤에 the man을 선행사라고 우리가 얘기해 줍니다. 그 선행사가 the man이란 것은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 who is that 중에 일단 who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who를 써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격을 파악해야 되는데 격은 뒷문장에서 he가 무엇으로 쓰였냐? I love him. 그를 사랑해 목적으로 쓰였네요. 그럼 요거 목적격 확인한 순간 관계대명사를 목적격 whom 써주면 whom 결정되는 순간 뒷문장에서 공통분모 힘은 역할을 다했다. 안녕 빠이빠이 rest in peace 평화롭게 눈 감으소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남은 것 뒷문장 그대로 I love 맞춤표를 찍어주면 문장이 끝나는 거다. 그래서 뒷문장에서 힘은 지금 목적격으로 쓰였다. 결정되는 순간 빠이빠이 남은 것 I love만 써주자.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가 바로 그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를 나는 사랑해요니까 를 여기서 해석해 줬잖아.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도 마찬가지.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 whom 말고 that이 또 있더라. 그렇죠? whom은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거고 사람, 사물, 종류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것 that으로 대체할 수 있다. that은 주격이 that이고 목적격도 that이고 소유격은 of which나 whose다. 자, 그래서 여기서 whom도 좋고 목적격 that도 좋다라는 거죠. 해석 저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관계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뒷문장에서의 격을 보고 그분은 그분을 그분의 결정하자. 자, 요거 고등학교 수준으로 점프업해서 해석하면 관계대명사 나왔네. 괄호 열고 그 관계대명사 절 끝에서 괄호 닫으면 이 whom I love가 the man을 꾸며준다. 해석하면 그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개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뒷페이지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공통분모 등장합니다. He is the man. 그가 바로 그 남자예요. I love his son. 공통분모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 he, the man, his까지죠. 그렇죠? 그 남자예요. 내가 그 남자의 아들을 좋아해요.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아들이 동일이니 아니죠. 선행사가 the man입니다. 그럼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종류는 일단 who로 가자. 나중에 물론 that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주격이기 때문에 확실하죠. 그런데 격은 관계대명사 그런데 그
는으로 갈 거냐, 그런데 그 르로 갈 거냐, 그런데 그 의로 갈 거냐는 뒷문장에서 그의 격을 확인하고 결정하죠. 뒷문장에서 지금 소유격으로 쓰였네요. 그럼 해석이 그런데 그 의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he is the man, 그가 바로 그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의 하면 앞에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he is the man 써주고 뭐 he 뭐 loves me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 the man who다. 그 다음에 he가 주어네. 그러면 그 다음 주격 후 결정 얘는 지워줘. 그러면 요거 격까지만 결정되고 뒷문장에서 공통분만 지워주면 이게 그대로 완성형 문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소유격이 되는 경우는 he is the man 첫 문장 써주고 소유격이었으니까 whose 써주고 I love son 써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지만 소유격이란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He is my로 문장을 끝내면 이거 어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my 소유격이란 건 항상 그 뒤에 뭔가 플러스 명사까지 나와야 이렇게 팀으로서 하나의 온전한 구성의 단위가 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대명사의 격이 두 번째 문제에서 주어나 목적격일 때는 그 명사만 앞문장 끝으로 가서 이게 후의 격이 후의 격이 뭐 주격이다, 목적격이다만 결정하면 그걸로 끝났는데 소유격일 때는 소유격 혼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소유격이네. 그러면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서로 떼어낼 수가 없는 한 팀, 한 덩어리로 파악하고 이동시켜야 된다. 그 대신 격에 영향을 주는 건 his까지만이죠. 그럼 어떻게 쓴다? 그가 바로 그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의 아들까지가 한 팀으로 같이 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아들 그리고 남은 부분 I love를 써주면 이게 이제 온전한 완성형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할 때 어떻다? He is the man, 그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아들을 나는 사랑해요. 그 남자의 아들 다시 써줄 필요 없죠. 자,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주격과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who, which 선택해줘서 쓴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관계대명사 that도 선행사 종류에 상관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주격과 목적격의 자리에 that을 같이 쓸 수가 있었어. 근데 소유격 경우에는 뭐라? 우리가 아까 봤을 때 관계대명사 that에는 소유격이 of which와 whose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굳이 that을 쓰지 않아요. 그냥 whose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whose를 쓰고 that으로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없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래서 he is the man whose son I love 하면 이때 쓸 수 있는 that의 소유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어려운 난이도의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요 문장 여러분이 꼭 바꿔가는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이 모든 문장이 맞다. 요 문장 세 개를 다 쓸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문장, 저 집을 좀 보세요. 저 집의 지붕은 빨갱색이에요. 근데 내가 B1, B2로 요건 두 개 문장을 쪼개놨네요. 그래서 저 집을 보세요. 저 집의 지붕은 빨간색이에요. 고 하나는 Look at the house. 저 집을 보세요. 저 집의 지붕은 빨간색이에요. 지금 B1과 B2는 제가 해석을 똑같이 했죠. 근데 두 가지 문장 형태가 나온다. 이게 뭐냐면 밑에 참고에 달아놨습니다. 소유격 A의 B라는 소유격을 표현할 때 우리가 A의 이 기준이 되는 A가 생물인 경우와 무생물, 생명이 없는 무생물인 경우가 원래 문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예전에 문법이라고 하던 이게 정확한 표현 방법이야 라고 하는 거는
18세기의 영국에서 정한 그 문법 체계를 따르는 겁니다. 이걸 규범 문법 prescriptive grammar라고 얘기하는데 요 규범 문법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정확한 문법이야라고 하는 그 기준의 규범 문법에서는 A가 생물인 경우 예를 들면 여기 예문에 지금 제가 그 개의 다리라고 했을 때 개는 생물이죠. 그럴 때는 a's be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A가 무생물이다. 아이고 이거 또 저 그 예문을 잘못 들어놨네요. The legs of the dog이 아니라 the legs of the 여긴 desk가 돼야 됩니다. desk 책상은 무생물이죠. 그럼 이게 the legs of the dog이 아니라 the legs of the desk가 돼야 된다. 다시요. A가 생물일 때는 a's be the dog's legs가 되는데 A가 무생물일 경우에는 그 A를 of A 형태로 뒤로 빼서 be of A가 된다. The legs of the desk가 됩니다. 요게 원래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문법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가 흐르면서 말이죠. 역사가 흐르면서 뭐 이솝 우화라든지 우화는 뭐예요? fable. 이건 뭐죠? 원래 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어떤 주체 대상들을 의인화해서 막 말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 뭔가 의논을 해서 공동체를 끌어가고 뭐 동물의 왕국 진짜 말 그대로 거기서 뭐 사자가 왕이고 뭐 여우가 뭘 하고 이런 것들 동물을 의인화한 그 어떤 동화나 우화 소설들이 나오고요. 시대가 흐르면서 무슨 토이스토리 같이 장난감 주변의 사물들이 서로 또 대화를 나누고 인간처럼 의인화돼서 활동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화됐다는 거는 사람과 사물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 문화생활을 쭉 즐기면서 사람들 사이에 애초에 사람의 소유격은 뭐 생물의 소유격은 무생물의 소유격은 이런 개념 자체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문법에서는 A가 생물인 경우는 보통 a's be를 쓰긴 하지만 be of A라는 형태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비율적으로 봤을 때 A가 무생물일 때는 the legs of the desk 워낙에 be of A 형태가 아직도 많이 쓰여요. 그러면서 the desk's legs도 쓰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틀렸다고 하지도 않고 자 요걸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이제는 생물은 a's B 무생물은 be of A 그렇게 꼭 한정지어서 쓰진 않는다. 그런데 그게 제일 영향을 크게 준 것이 바로 이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을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 집을 봐. 그 집의 지붕이 빨강색이야 그러면 집이라는 것은 무생물이잖아요. 그럼 원래 그 집의 지붕은 the house's roof는 원칙적으로는 틀린 표현이고 the roof of the house 요게 맞는 표현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look at the house와 the roof of the house is red 형태로 관계사로 결합을 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its roof is red도 맞아. 그래서 요 문장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처음에 look at the house A 문장 그대로 썼어요. 그 다음에 뭐다? 자, 요거는 지금 제가 편의상 눈으로 보기 따라오기 쉬운 게 its roof is red가 결합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그 집의 그러면 그 집이 무생물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데 그 집의는 소유격 of which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소유격 of which는 소유격에 한해서만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상관없이 whose로 같이 쓸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웠다 이겁니다. 원어민들이 그렇게 써요. 이거 딱 공식으로 박아놓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 집을 보세요. 그런데 그 집의 지붕, 소유격은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를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 집의 지붕은 빨강색이에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절 whose roof is red를 형용사처럼 해석해서 지붕이 빨간 저 집을 보아라.
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대명사 소유격 whose는 of which로 서로 맞교환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럼 저 집을 보세요. 그런데 저 집의가 of which가 먼저 나오고 저 집의 다음에는 지붕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of which 다음에도 roof를 쓰고 그런데 저 집의 지붕은 빨강색이에요라고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위아래로 나열을 해서 써서 보니까 whose를 썼을 때와 of which를 썼을 때 내용이 똑같은데 형식상 차이가 생기죠. 여기 더라는 정관사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저 집의 지붕을 표현할 때도 its roof와 the roof of the house를 보면 저 집의 지붕, 우리 눈앞에 말하는 A와 B 두 사람의 눈에 공통으로 눈에 보이는 집을 지목하면서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특정 집을 언급하기 때문에 정관사 더가 쓰일 겁니다. 그래서 저 집의 지붕 했을 때 the roof of 뒤에 house를 놓으면 더가 쓰여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집의를 it'로 해버리면 소유격, it는 그것의 소유격이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 형태를 쓸 때는 He's my son이지 He's my a son, He's my the son. 소유격과 관사는 함께 붙여 쓰지 못합니다. 소유격이면 소유격, 관사면 관사 하나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whose 다음에는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 다음에 명사 쓸 땐 요 사이에 관사를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of which로 바뀌었을 때는 원래 the roof of the house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붕 앞에 the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만 하고 선생님의 설명을 여러분도 막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엔 입에 붙이고 손으로 쓰면서 눈에도 익혀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집을 보세요. 그런데 저 집의 지붕은 빨강색이죠. 저 집을 보세요. 그런데 저 집의 whose를 of which로 쓰고 지붕은 하는데 놓치지 말자 더도 써줘야 된다. 자, 그러면 of which the roof가 원래 그 of라는 것은 the house를 변형시켰다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의미의 그 나열된 순서가 of the house the roof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저 집에 지붕 할 때 원래 올바른 순서는 the roof of the house잖아요. 그죠? 이 the house가 앞에 나왔으니까 반복을 피해서 관계 대명사 그럼 여기에 그런데 그 집 of까지 하면 의 지붕이 the roof of the house라는 원래 문장의 순서를 지키면서 관계대명사를 활용한 확실한 예가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정리하기를 자, 선행사가 사물인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에서 그런데 그 집의 지붕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whose roof, of which the roof of which 이 세 가지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전부 다 관계대명사 절은 앞문장의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 그래서 1번 문장도 지붕이 빨간 저 집을 봐. 2번 문장도 지붕이 빨간 저 집을 봐. 3번 문장도 빨간까지 지붕이 빨간 저 집을 봐가 되는 겁니다. 세 개 문장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관계대명사 기본 개념 중에서는 항상 최고 난이도가 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특히나 사물이 선행사일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소유격이 as be 형태로도 쓸 수 있고 be of a 형태로도 쓸 수 있다. 그것이 관계대명사로 녹아들 때 어떤 형태의 변화 과정을 거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겠다 이겁니다. 자, 관계대명사 소유격 whose는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런데 which가 쓰인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하는데 of that은 안 돼요. of that은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쓸 수 없다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원어민들이 그렇게 써요. 원어민들이 전치사 플러스 that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 이거 오타 있는 거 좀 마음에 걸리네. 자, practice. 자, 이 이론 내용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음미해 보시고 설명할 수 있는지 본 다음에 뒤에 practice 문장들 한번 풀어보죠. 자, 두 문장을 문제에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다?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금 문장 관계대명사로 두 개 문장을 결합해라 확인한 순간 제일 먼저 해볼 것은 뭐다? 두 문장의 공통분모 명사가 있는가. 근데 봐서 문장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을 때는 보통 첫 문장에 맨 뒤에 나오는 명사가 선행사인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문장을 해석해 보고 정말 공통분모 명사가 뭔지 결정하고 써보자. 4번. 나는 많은 친척들이 있어요. I have never met them. 그들을 절대 만나본 적이 없죠. 그러면 친척들과 그들이 동일 인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행사가 친척들은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중에 일단은 who를 선택해보자. 물론 선행사 종류에 상관없이 that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럼 who와 that 종류만 결정한 상황에서는 해석을 어디까지만 하는 거다. 그런데 그들을 은인지 그들 을인지 그들 의인지는 아직 결정 못합니다. 그런데 그 친척들 뒷문장에서 그 친척들은 목적어로 쓰였다. 그러면 who를 이제 결정적으로 whom 목적격으로 that은 목적격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래서 격을 결정해 준 순간 나는 많은 친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나는 만나본 적 없죠. 대문 장렬히 전사하시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항상 생략 가능하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아예 안 써. 그리고 I have many relatives I have never met 까지만 쓰면 문장이 또 끝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문법 노트를 쓴다면 I have many relatives whom 또는 that 또는 아무것도 안 쓰고 I have never met까지만 써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아래 다른 문장들도 다 공통적으로 이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I have met a person. 나는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의 직업은 한 사람과 그의가 공통분모네요. 그럼 뭐예요? 첫 번째 문장은 그대로 써주고 선행사 사람이니까 who 일단 선택 그 다음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 that을 써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he가 소유격으로 쓰였으니까 whose라고 써줘야 되고 that은 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굳이 소유격으로 쓰지 말도록 해요. 그러면 못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죠. 못 쓰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whose 다음엔 그 whose 한순간 his는 사라져주고 남은 부분 그대로 whose job is decorating houses까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I have met a person. 나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Whose job. 그런데 그의 직업은 is decorating houses. 집을 꾸미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면 혹시 좀 심화 단계로 만약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I have met a person whose job is decorating houses라고 보면 여러분 혹시 이런 문제 생각해 봤을지 모르겠네. 내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어요라는 건 현재 완료입니다. 뭐 어제가 될 수도 있고 뭐 1년 전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뒷문장의 시제는 그의 직업은 집을 꾸미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 전공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시제일치 시켜야 되지 않나요?
앞문장에 I have met라고 했으니까 his job 뭐 was라든지 내가 만났던 당시에는 was 그 인테리어였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의 직업이 인테리어 계속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 고민 안 해봤죠. 그런 고민 자꾸 해봐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자, 요건 뭐냐면 우리가 직업이란 거는 무슨 뭐 6개월마다 바꾸거나 1년마다 바꾸거나 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심지어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직장 그러면 평생 직장이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또는 뭐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거의 뭐 직장이라는 데는 정년퇴임할 때까지 다녀야 되는 것이 직장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얘기할 때 현재형으로 쓰는 거죠. 불변의 진리, 꽤 오랫동안 이어지는 습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는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법에는 옛날에 와 직업은 바꾸는 거 아니지 요 개념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을 할 때 내가 그 사람 내가 10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뭐 A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B로 직종을 완전히 바꿨어. 이걸 말한 사람이 훤히 알고 있는 경우라면 시제를 일치시키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 직업에 대한 언급은 현재형으로 써줘도 됩니다. 다시요. 직업은 현재형으로 써줘도 된다고 했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 직업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만났어요. 확실한 과거와 현재 중에 지난 일주 사이에 그를 뭐 2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의 직업이 근데 이게 만난 게 뭐 이게 기간이요. 과거 뭐 특정 예를 들면 지금이 2023년인데 이게 5년도를 과거로 기준으로 한다면 2023년까지는 와 18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현재 완료가 뜻하는 구간은 이렇게 긴 세월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세월 동안에 직업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met a person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는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언제가 됐든 have met을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직업이란 게 예를 들면 2008년에 바뀌었어. 그럼 이것도 확실한 과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I have 만난 적이 있다는 건 현재 완료로 쓰되 그의 직업이 내가 만났던 해 뭐였다 해서 whose job was라고 써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저랑 또 시제를 공부할 기회가 오면 그때 또 각각의 문장들을 가지고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우리는 지금 관계대명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6번으로 가보면 I like films. 난 영화를 좋아해요. The films. 반복됐죠?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면 who만 안 되고 which나 that이 될 것이다.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films가 주어로 쓰였으니까 주격 which, 주격 that. 그러면 make만 쓰면 되죠. The films 안녕. 나는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들은 make me feel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해줘요. thrill과 흥분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절 which that부터 excited까지가 films를 꾸며준다. 나는 나를 흥분시키고 흥미로 진진하게 만들어주는 영화들을 좋아해요. 자, 7번 갑니다. Show me the digital camera. 디지털 카메라 좀 보여줘. 너 그 카메라 어제 샀지? 그러면 어제 산 카메라를 보여줘가 되겠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이 될 거다. 격은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죠. 목적격이다. 그러면 여기 which나 that을 사이에 끼워 넣는 순간 뒷문장에 the camera는 지워라. 문장 어떻게 된다? Show me the digital camera which you bought yesterday. Show me the digital camera that you bought yesterday. 근데 얘가 무슨 격이라고요? 목적격이라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생략 가능하다. 그럼 세 개 문장 나오죠. Show me the digital camera which you bought yesterday. Show me the digital camera that you bought yesterday. 하나는 Show me the digital camera you bought yesterday. 다 맞는 문장이다.
자, 8번 가볼게요. Do not drive cars. 차 몰지 마. The tires of the cars. 그런데 그 차의 타이어들이 are worn, 달아빠진. worn이란 것은 우리가 입다, 동사 wear, wore, worn이죠. 그럼 수동태, 사람이 옷을 입다는 he wears blue jeans 뭐 이렇게 되는데 the blue jeans are worn by him 이렇게 수동태가 되겠죠. 그럼 자꾸 입혀진은 입다 보면 달아. 그래서 옷 의복류가 달아빠진 다른 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 worn을 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이렇게 슬래시 나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do not drive cars 그런데 그 차의 타이어들이 달아 빠졌어.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몰지 마. 그 차의 타이어들이 달아 빠졌어. 이렇게 두 가지가 되죠. 왜? 자동차는 무생물이야. 그럼 무생물의 소유격은 원래 A안, the tires of the cars가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B안, the cars tires도 허용해 준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 또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cars, the cars, the cars 이거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do not drive cars 쓰고 두 번째 문장도 그대로 가되 the tires of the cars만 which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do not 자 여기다 쓸게요. don't라고 쓰겠습니다. Don't drive cars. Don't drive cars the tires of which are wor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파트로 가보면 요거 이제 썼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지우면 do not drive cars, the cars tires 요걸 어떻게 쓴다? 소유격이니까 가장 형태가 간다는 것은 그런데 그 차의 타이어들이 tires are worn 이렇게 쓰는 겁니다. 둘 다 don't drive cars 뒤에 연결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whose는 지금 선행사가 cars 무생물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of which로 바꿔 쓰자. of which로 바꿔 쓰자. 그래서 그 다음도 tires are worn 쓰는데 조심해야 될 거 지금 그 차의 타이어 했을 때 이게 of 형태가 된다는 건 아까 요 형태를 지금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which가 cars죠. 그러면 원래 순서가 어떻게 된다? 4번에 가서 the tires가 먼저 나오고 of which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are worn이다. 그럼 다시 검산했을 때 그러네. of를 써서 그 타이어를 얘기할 때는 tires 앞에 지금 더가 들어가야 되네. 그럼 이 of which가 이렇게 앞으로 나간 경우에도 tires 앞에는 the를 써야겠네.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don't drive cars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이다. 근데 이것의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4개씩이나 된다. 이 4개를 전부 기억해야겠다 이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요거 하나 정복하면 여러분 관계대명사에서 정말 큰 산을 하나 넘는 겁니다. 자, 9번. Today I'm going to meet the teacher. 오늘 그 선생님 뵈러 갈 거야. 나는 언제나 respected the teacher. 그 선생님을 존경했지. 그럼 어떻게?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근데 respected 동사 다음에 나온 목적어네요. 그럼 목적격 whom 또는 that 목적격 써주는 순간 the teacher 안녕. Today I'm going to meet the teacher whom 그런데 그 선생님을 that I have always respected 내가 언제나 존경해 왔지.
내가 언제나 존경해 오던 그 선생님을 오늘 만나러 갈 거야.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또 생략 가능. 그렇죠? 그래서 today I'm going to meet the teacher I have always respected로 끝내도 좋겠다. 10번 봅니다. This is the road. 이게 바로 그 길이야. 그 길이 leads to City Hall. 시청까지 이어져 있지. 그러면 선행사 사람이 아니문이다. which도 좋고 that도 좋다. 뒷문장에서 들어오는 주격이네. 그런데 그 길이 이어져 있다. 이렇게 쓰면 끝나죠. 11번 Is there anything? 뭐라도 있나요? Does it often occur in your dreams? 꿈에 그게 자주 나오나요? 그럼 뭐예요? 꿈에 자주 나오는 것이 있나요?가 되죠. 자, something, nothing, anything. 한정적 특징이 강한 선행사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관계대명사를 that만 써주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요즘 which로 써줘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원칙을 기준으로 먼저 기억해 둡시다. Is there anything that? 그런데 그게 Is there anything that? 그런데 그게 자주 꿈에 등장하나요? 이때는 우리가 고민이 될 때가 있어. 가장 간단한 문장의 오형식을 따질 때도 오형식 예문은 늘 평서문으로 주어 동사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는 뭐 1형식이다, 3형식이다, 5형식이다 쉽게 결정을 하는데 의문문이나 부정문이 되면 이게 간혹 헷갈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문 기준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한다? 뭐 있나요? 그런데 그거 꿈에 자주 등장하나요? 이거 따로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의문문이라서 뭔가 어순이 달라지지만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두 문장을 결합시킨다고 할 때는 이게 뒷문장이 긍정문이다, 부정문이다, 의문문이다가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그러한 것, 그 내용만 담으면 되기 때문에 Is there anything, anything을 선행사로 갖는 관계대명사는 that이다. 그런데 그것이 that occur in your dreams. 당신 꿈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나요? 만 되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될 유일한 사항이 있다면 이시 3인칭 단수죠. 조동사 does 썼었죠. 그럼 그 일이 발생한다도 3인칭 단수 현재형 occur을 써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면 I want to thank the man. 에이구, 요거 man가 아니라 man입니다. 오타가 맞네. I want to thank the man and his dog. 요건 뭐냐면 선행사가 사람과 사람이 아닌 거 복합 선행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11번과 12번, 13번도 그렇고 11번부터 13번까지가 뭐냐면 앞에서 이제 뒤에서 예문을 봐야 확실해진다고 설명했던 것 중에 선행사가 한정적 느낌이 강한 경우에 관계대명사는 사람이냐 사물이냐 상관없이 that을 쓰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이제 설명해 보면 all이란 것은 percentage로 따져봤을 때 100%가 되는 거죠. nothing은 0%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숫자 0부터 100까지를 쫙 나열해 놓고 봤을 때 끝과 끝이에요. 이런 거 콕 집어서 한 점, 한정적 느낌이 강한 선행사라고 합니다. 자, 얘네는 뭐라고요? 한정적 느낌이 강한 선행사가 나왔을 때 관계대명사는 that을 씁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선행사가 사람, 사물, 사물, 동물, 사람, 동물로 A and B가 나왔을 때 관계대명사 that을 씁니다. 최상급, the best, the least, the first, the last, 최상급과 소수 콕 집어서 한 점의 느낌이 있죠. 몇 번째 딱 걔만 찍는 겁니다. 최고, 최하 걔만 찍는 겁니다. 이럴 때 한정적인 느낌이 강할 때 that을 쓴다 이거예요. 문제 풀이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한정적 느낌이 강한 선행사 뒤에 that을 쓰는 경우가 바로 여기 11, 12, 13번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12번 I want to thank the man and his dog. 이게 뭐야? 선행사가 사람과 동물 두 종류가 됐죠. 그럼 I want to thank the man and his dog. 관계대명사는 that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뒷문장에서 주어로 쓰였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that saved me 써주면 되는 거예요. 13번 Who is the first man? 누가 첫 번째 사람이냐? 서수가 나왔네요. 한정적 느낌이 강한 선행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격 나왔네요. 그럼 평소 같으면 who와 that을 쓰겠지만 여기선 that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Who is the first man that stepped onto the moon? 하고 여기에 끝에 물음표를 찍어줘야겠죠. 자, 이거요. 그냥 눈으로만 문장을 보고 이거 앞문장에 물음표고 뒷문장엔 마침표 있는데 왜 관계대명사로 결합한 다음엔 물음표를 뒤에 찍어줘야 돼요? 그렇게 형태만 보고 묻지 말고 해석을 하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라니까요. 누가 처음입니까? 그가 달에 발을 디뎠어요. 그럼 관계대명사절 뒷문장이 앞문장 선행사로 꾸며주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발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말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국어 실력은 가지고 있잖아. 그죠? 영어가 아니다. 국어다. 14번 I heard the poll results. poll은 갑자기 우리말로 생각이 안 나네. 뭐 설문조사 같은 거 이런 거죠. 투표죠. I heard the poll results. 나 그 투표 결과 들었어요. 그 결과들은 놀라웠습니다. The poll results가 반복되는 거죠. I heard the poll results. 사람이 아니문이다. which 또는 that. 그러면 the results 끝나죠. were shocking 되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하나 우리가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거. that은 우리가 알 때 그것이잖아요. 원래 그것, 저것. 얘 복수가 those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동사가 is가 나오면 that이다. are가 나오면 those다.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시대명사일 때는 수일치를 해주지만 관계대명사에는 those 형태가 없습니다. 선행사가 단수가 됐든 복수가 됐든 that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이 아니라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is,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are가 되지만 여기 복수라고 해서 does를 쓰지는 않는다. 요건 최종적으로 조심합시다. 마지막 15번 The house is my cousin's. 그 집은 내 사촌의 집이에요. 또 나옵니다. 그 집의 지붕. 그 집의 지붕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The house is my cousin's. The roof of which is red. 줄 맞춰서 써보면 여러분 더 판별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the house's roof는 일단은 그럼 여기는 of which부터 먼저 써볼까요? 선행사가 사물일 때 소유격 of which roof is red. 그러면 of which는 whose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whose roof is red. 최종 검산 단계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보다 이게 of which가 나왔을 때는 그 집의 지붕 그러면 한정적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roof 앞에 the를 써줘야 한다.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소유격과 관사는 같이 쓸 수 없으므로 여기는 whose roof로 끝내야 된다. 그럼 그 집의 지붕이 빨갛다. 그 집은 내 사촌의 집이다. 라고 문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8번 문장과 15번 문장이 선행사가 사물일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예, 요 바뀌는 케이스를 순서와 과정을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기본 개념 여기서 해설 마치겠습니다.